안녕하세요.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목거상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. 목거상술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, 또 목거상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거상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안면거상의 수술 범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. 안면거상은 목 부위의 박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얼굴 모양과 유지 기간뿐만 아니라 효과 또한 훨씬 우월하기 때문에 목 부위의 박리를 하지 않는 것은 사실 제대로 된 안면거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. 또한 안면거상이란 수술은 수술명에 안면이란 단어가 좀 들어가서 마치 얼굴의 가운데 부위인 눈, 코, 입이 변하는 수술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, 사실은 턱선과 목선, 즉 얼굴의 윤곽 라인이 가장 좋아지는 수술입니다. 하지만 일부 병원에서는 목까지 박리를 하지 않거나 마치 얼굴과 목 부위가 따로 수술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, 사실 이는 안면거상 효과 부위를 잘못 인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사실 목거상이란 단어를 목 부위가 리프팅 된다는 개념으로 본다면은 목거상은 사실 안면거상에 포함이 되어 있는 개념이고, 안면거상 수술할 때 같이 개선되는 부위이므로 달리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안면거상이 목 부위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면은 목거상, 저희 병원에서는 턱 밑 리프팅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별도의 수술이 어떤 것인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턱 밑 리프팅의 경우 필요한 경우에만 턱 밑에 2.5cm 정도의 추가 절개를 해서 활경근을 묶어준다든지 비복근을 제거하여 준다든지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. 모든 환자분들이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경우에만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털기넥이라고 부르는 11자 세로밴드가 있는 경우입니다. 목에 11자 세로 선이 생겨서 병원에 방문을 해보니 어떤 병원에서는 턱 밑에 추가 절개를 해야 된다는 곳도 있고, 또 어떤 병원에서는 턱 밑 절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환자분께 전해 들은 적이 있습니다. 물론 목에 세로 밴드가 있는 경우 무조건 턱 밑 절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. 환자분들은 진찰할 때 세로 밴드의 심각도에 따라 다 다르게 되는데, 턱 밑 밴드가 사실 안면거상만으로는 리프팅에서 개선이 되기 때문에 안면거상만으로도 개선이 충분히 가능하다면은 턱 밑에 추가 절개는 필요가 하지가 않고, 안면거상만으로 세로 밴드가 없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턱 밑에 추가 절개를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. 이 밴드의 사실 심각도를 평가하고 안면거상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는 사실 수술자의 경험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병원을 선택하실 때 무조건 턱 밑 절개를 해야 한다,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필요한지 안 한지를 정확히 설명해 주는 병원을 선택하는 것이 불필요한 수술을 가려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또한 턱 밑 절개를 통해서 활경근을 묶어줘 세로 밴드를 없애는 것 이외에도 윤곽 수술, 특히 턱끝 성형술을 받았었거나 선천적으로 약간 하악의 외소증이 있는 경우라면 턱 밑에 정면 이복근 근육이 불룩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사실 턱 밑의 깊이를 좀 깊게 하기 위해서 이 근육과 주변의 림프절, 또 활경은 아예 지방 주머니의 제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턱 밑의 절개로 위 조직의 볼륨을 좀 적절하게 줄여주어서 깊은 턱선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위 수술을 잘 행하지 않는 병원의 경우는 단순히 지방으로만 생각해서 지방 흡입만을 시행한 후 개선이 좀 없어서 병원에 안면거상 수술을 상담을 오신 경우는 많이 보고는 하는데, 수술 전에 어떤 이유로 턱 밑이 불룩해지 보이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, 필요한 경우에 턱 밑 절개를 포함한 안면거상 수술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턱 밑 리프팅 수술 중에서 중요한 점은 턱 밑 리프팅 단독만으로는 개선을 줄 수가 없고, 안면거상 수술과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는, 즉 안면거상의 부가적인 수술이라는 점입니다. 턱 밑 리프팅의 경우 해먹같이 얼굴을 들어 올려주는 수술인데, 활경근을 묶어주는 것이 이 해먹의 바닥을 만들어주고, 또 양쪽에서 끌어올리는 것이 안면거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. 방금 좀 설명드렸듯이 턱 밑 리프팅은 안면거상의 부가적인 수술이므로 반드시 안면거상과 동반되어 수술이 되어져야 합니다. 또한 모든 환자분들이 다 할 필요는 없는 수술이며, 목에 세로밴드가 심하다든지 턱 밑의 근육이나 지방 주머니의 볼륨을 좀 줄여줘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사용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활경근의 경우 박리와 봉합을 정확하게 한다면은 다시 벌어지기가 굉장히 드문 편이며,
제거가 된 지방이나 이제 근육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볼륨이 커진 일은 없기 때문에 수술 시에 이제 턱밑 리프팅의 필요 유무를 이제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필요하다면 그 원인을 정확하게 수술할 수 있는 병원에서 수술하시는 것이 재수술을 피할 수 있고 이제 한 번의 수술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목거상 수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관련해서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병원으로 문의 주시면은 친절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안면거상을 사랑하는 의사 더플랜 성형외과의 박준영 원장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